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헬로비전 목포무한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개념 오픈 토크의 김혜수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분 모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헌혈의지 목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고은희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광주 전남 혈액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대한적십자사는 국가로부터 혈액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헌혈이라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전국에 15개의 혈액원이 있습니다. 그중 저희 광주 전남 혈액원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지역민들의 건강과 또 생명을 위해서 안전한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헌혈의지 목포센터가 최근 저희 LG 헬로비전 호남방송 오픈 스튜디오와 인접한 하당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목포 헌혈의 집은 95년도에 처음으로 문을 열어서 지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28년 만에 하당 100년대로 또 가장 헌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전하여서 지금 막 3개월 접어들었고요. 네, 넓고 쾌적한 헌혈 환경을 통해서 헌혈자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기존에 또 주차 시설이 없어서 많이 불편해 하셨는데 또 주차장도 구비가 되어서 헌혈자분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연지 3달밖에 안 됐으면 정말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남에는 헌혈의 집이 총 몇 군데가 있을까요? 네, 전남 지역에는 저희 목포, 또 여수, 순천 해서 총 3곳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헌혈이 필요한 점과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좋은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혈액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그 혈액은 현재 의학 기술로는 뭐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또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한테는 그 혈액을 주기 위해서는 오로지 헌혈을 통해서만 그거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혈에 참여하면서 이제 얻는 이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우선은 헌혈을 하면 그 혈액이 안전하게 사용해도 되는지 저희가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검사 결과를 통해서 헌혈자분들이 건강도 체크하실 수 있고요. 또 헌혈 1회당 4시간의 봉사 시간을 얻을 수 있고 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군 가산점 그런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소소하지만 작은 헌혈 기념품으로 즐거움도 누리실 수 있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헌혈이라는 것은 이제 숭고한 어떤 헌혈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고 보면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있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 녹화 기준으로 저희 국내 평균 혈액 보유 상태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5일분 정도, 또 광주 전남은 5.11분 정도 혈액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혈액관리 위기 단계에서 적정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적정 단계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게 혈액이라는 것은 보유한 혈액이 하루만 해도 절반 이상 소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헌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헌혈량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점점 감소세를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네,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춥거나 또 학생들이 방학이 다가올 때는 아무래도 헌혈자가 줄기는 할 것 같은데요. 또 역으로 헌혈자가 많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조금 헌혈을 비축해두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건 안 되나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혈액이 있을 때 많이 뽑아놨다가 필요할 때 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혈액관리법상 헌혈한 혈액의 각 성분마다 혈액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들이 다 달라요. 네, 적혈구 농축액 같은 경우에는 35일,
또 혈소판 혈액 같은 경우는 5일분 정도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많이 뽑아 놓을 수가 없는 게 적정한 혈액을 유지하면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꾸준하게 헌혈자분들이 헌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헌혈에 참여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헌혈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네. 헌혈의 집에 방문하셔서 전자문진을 하시고 또 간호사와 문진을 통해서 헌혈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헌혈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네, 헌혈의 종류도 정말 다양한 걸로 아는데 네.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나요? 네, 저희가 헌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전체 혈액 성분을 다 뽑을 수 있는 전혈 헌혈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혈용으로 가장 많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헌혈 종류예요. 네, 헌혈 시간은 5분에서 10분으로 빨리 끝나고요. 한 번 헌혈하시면 다음에 8주 후에 헌혈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성분 헌혈인데 성분 헌혈에는 혈장이나 혈소판만 헌혈하는 그런 헌혈이죠. 나머지 혈액은 다시 몸속에 되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혈 시간은 3, 40분, 또 길게는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네.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서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건가요? 네, 본인의 의사가 또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그 당일날 과거 직전의 혈액 검사 결과, 또 그날 당일 빈혈 검사, 또 문진을 통해서 말라리아적이 다녀왔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혈액 수급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직원분들이 권유하는 헌혈 종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하게 헌혈자분들의 헌혈이 아무래도 가장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보관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혈액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여러분께서 헌혈하신 그 혈액을 확보를 했을 때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혈액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희 혈액원에서는 혈액 안전을 관장하고 있는 품질관리부서를 따로 두고 있고요. 체혈에서 공급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수하고 또 헌혈 현장과 혈액 공급 과정 전반에 걸쳐서 안전관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헌혈자들 입장에서는 이 헌혈 과정에서 의료기기를 통한 감염이나 또 그 이후의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안전한 헌혈을 위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헌혈하면 사람들이 헌혈을 통해서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들을 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헌혈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료기기는 전부 일회용이기 때문에 헌혈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헌혈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헌혈하기 전날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시고요. 또 식사도 충분히 하시고 또 헌혈 전과 후에 수분 섭취, 또 헌혈하신 당일날은 금연이나 또 금연이나 음주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덧붙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동절기에는 고등학생들의 방학, 폭설과 한파 등으로 혈액이 가장 많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헌혈에 동참해 주신다면 어려운 환자와 이웃들을 돕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은희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의 작은 헌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헌혈의 집에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